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세상, TV 드라마나 예능, 연극, 영화, 노래, 시와 소설까지 인류의 긴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 남과 여.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푸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남과 여의 심리를 설명하는 수많은 책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수작,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과연 그렇게나 다를까요? 존 그레이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투세 1992년 한창 뜨는 근사한 카페에 가기 위해 남자는 여자를 옆자리에 태우고 운전을 합니다. 남자가 들고 있는 건 빈약한 지도 한 장. 모퉁이를 돌면 카페가 나와야 하는데 영 그럴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곳을 빙빙 돌며 운전이 거칠어집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저기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그래. 여자가 말합니다. 됐어, 다 왔어. 남자의 목소리에 화가 배어납니다. 돌고 돌아 카페에 도착했지만 뭔가 화가 난 듯한 남자. 그리고 남자가 왜 화가 났는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여자. 데이트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요즘에는 어지간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이죠.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내비게이션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길을 묻는 것을 어색하게 느끼는 남자들과 이런 남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은 여전히 도처에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는 지구에서 사피엔스라는 이름이 종으로 묶여있지만 사실 같은 종족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화성, 여자는 금성에 살던 서로 다른 종족이었습니다. 화성은 영어로 Mars,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그리고 금성은 Venus, 미와 사랑의 신의 이름입니다. 각 행성의 이름이 의미하는 속성을 남자와 여자는 그대로 몸속에 간직합니다. 화성인들의 최고 가치는 능력과 효율 업적입니다. 그들은 자기 능력을 입증해 보이거나 힘과 기술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통해 그들은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성공과 성취를 통해 만족감을 느낍니다. 반면 금성인들은 사랑과 대화, 개인 간의 친밀한 관계,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로 도와주고 관심을 쏟고 보살펴주는 일을 좋아합니다. 금성인들은 자신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느낍니다. 성취를 갈망하는 화성인들은 느낌이나 사람 간의 관계보다는 사물과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고가의 자동차라든지 최고사양의 컴퓨터, 오디오, 카메라, 심지어 로봇 청소기까지 뭔가 복잡하고 새로운 물건에 집착을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목적을 세우고 달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유능함을 입증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금성인들은 사람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의 따뜻함과 사랑,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은 뛰어난 직관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금성인들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고 도움을 주는 일에 긍지를 느낍니다. 어느 날 화성인들은 망원경을 통해 금성에 사는 새로운 종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승리와 패배의 냉혹한 철학만을 가지고 있던 화성인이 금성인을 본 순간 그들의 마음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던 화성인들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기술을 다른 사람, 특히 금성인을 위해 쓰고 싶어졌습니다. 화성인들은 우주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금성인들은 배려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서로를 살피고 베푸는 생활에 금성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도 휴식을 원했고 이제 자신들을 돌봐줄 존재들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으면서 자신들이 돌봐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대. 그들의 눈앞에 우주선을 탄 화성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화성남과 금성녀는 금세 사랑에 빠졌고 함께 지구에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살며 그들은 서로 다른 행성 출신이라는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서로를 매료시킨 차이점들이 점점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녀 간에 발생하는 많은 충돌들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들이 애초에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나라에서 고부간의 갈등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며느리를 위한다고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면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시부모는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가 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저건 다른 종족이야 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미운 마음을 어느 정도 누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그 이상의 이야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키울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으로서 우선 남녀 마음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왜 길을 잃었음이 분명한데도 길을 묻는 것을 싫어할까요? 목적 지향적인 남자에게 목표 달성이란 자신의 유능함을 입증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 달성이 의미가 있으려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여자 앞에서라면 목표 달성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보통 자기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남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유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필요할 경우에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 진지하게 조언을 구합니다. 거꾸로 다른 사람에게 진지한 도움을 요청받은 경우라면 정색을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자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청하지도 않은 도움을 제의해 온다고 해서 기분 상할 게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조언과 충고가 관심의 표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들이 길을 잃고 쩔쩔매는 자신의 파트너에게 길을 물어보라 조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스스로도 당황스럽게 남자는 기분이 크게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귀에는 여자의 조언이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만 믿고 있다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겠어요. 당신은 미숙해요. 이런 얘기가 황당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저는 이 사례를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고 제 아내는 지금까지도 제가 어디 가서 길 물어보는 걸 무척 싫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에게는 비록 식당이나 카페에 차를 몰고 가는 것처럼 사소한 일일지라도 자기가 그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잠재의식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카페를 찾는 것 같은 작은 일에 대해서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여성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거나 도와주려고 할 때 남자들은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고민을 얘기합니다. 여자가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드디어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 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꼬치꼬치 깨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이랍시고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이러저러한 건 다른 놈들이 잘못했지만 당신도 뭐 다 잘한 건 아니네. 원래 상대방의 100% 과실은 흔한 게 아니거든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지 여자의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의 감성적인 측면이 문제의 원인이라도 되듯이 심하게 다그치기도 합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이런 식의 충고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여자가 바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의 기분을 같이 느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례 역시 제가 신혼 초에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내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열심히 맞장구를 쳐주면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감정의 종류가 다릅니다. 여자는 관심과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을 얻고자 합니다. 한편 남자는 신뢰와 인정, 감사, 찬미, 찬성,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여자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남자는 여자에게 더욱 헌신합니다. 남자의 헌신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된 여자는 다시 남자를 격려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며 남녀 간의 사랑은 커집니다.
남녀가 바라는 이 두 종류의 감정 차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비록 선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이런 감정들을 손상시킨다면 사랑은 식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끼리는 흔히 친구가 요즘 힘들다는 얘기를 쓱 흘려도 뭘 그딴 걸 가지고 걱정을 해? 힘내. 별거 아니야.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이 갖는 의미는 나는 너를 믿어. 내가 그 정도의 일 따위는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난 알아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됩니다. 여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자는 나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전혀 존중받고 있지 못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나 성향이 다르고 처한 환경과 마주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성남 금성녀가 나온 지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이 주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즘도 TV를 켜면 서로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해도 모든 남녀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생각과 대화법, 행동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다시 읽으며 제 아내도 이 책을 읽고 저를 좀 더 이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막 청소년 딱지를 떼고 성인의 세계로 들어서는 아들 녀석도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든 이미 익숙해져 버린 관계이든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께 화성남 금성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뽑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다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